자, 10번 보세요. 일단 조동사는 뭐 동사를 도와주는 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동사의 의미를 좀 더 확장시켜주는 애예요. 예를 들어서 I run, 난 뛴다. 이거를 나는 뛸 것이다. 나는 뛸 수 있다. 나는 뛰어야 한다. 나는 뛰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뛰었어야 했다. 뭐 이러면서 뛴다라는 의미를 좀 더 되게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바로 조동사예요. 근데 이 조동사의 기본적인 특징은 4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주어의 인칭과 수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I가 나오면은 뒤에 당연히 love라는 동사를 쓰잖아요. 여기다 그냥 대충 쓰고 지울게요. love라는 동사를 쓰죠. 근데 he가 주어예요. 그러면 loves를 써야 되는 거죠. 그죠? 동사 원형 뒤에 s를 붙여야 된다라고 어제 배우셨으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조동사를 씁니다. 그럼 조동사를 쓸 때에는 그냥 can을 쓰죠. 얘도 그냥 can을 쓴다는 거죠. 즉 주어가 지금처럼 1인칭이든 주어가 지금처럼 3인칭 단수이든 상관없이 이 조동사는 주어의 인칭과 수에는 상관이 없이 그냥 조동사 있는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동사는 단독으로 쓰거나 중복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단독으로 쓰거나 예를 들면 I can 이렇게 못 써요. 또 중복해서 쓰는 거 선생님 저는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예를 들어서 그러면 I can 할 수 있다와 뛸 것이다 라는 will 이라고 해서 뒤에 learn 이렇게 쓰면 이제 완전 이제 뭐 박살 나는 거죠. can과 will은 둘 다 조동사기 때문에 조동사는 중복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선생님, 그럼 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은 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은 영어에선 존재할 수가 없나요? 이렇게 조동사를 중복해서 못 쓴다는 얘기는요. 얘를 바꾸면 되지. can을 be able to 아니면 will을 be going to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바꾸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여기다 필기를 안 하냐면 그런 기본적인 얘기들은 또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그렇구나. 단독으로도 중복해서도 사용할 수가 없구나 정도로만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이 여기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여기 보세요. 세 번째. 조동사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조동사는 낫의 위치가 조비디 이랍이라는 원칙, 순서, 어순을 지켜줘야 돼. 그러니까 조동사 혹은 비동사 뒤에 오면서 일반 동사 앞에 와야 된다는 낫의 순서를 잘 지켜주셔야 된다는 게 있고요. 자, 네 번째는요. 뒤에 누가 와야 된다? 동사 원형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동사 원형.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 그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조동사의 기본적인 특징이 사실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까요? 어때요? 출제될 것 같아요? 이게 출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출제가 돼요. 다른 이제 내용으로 프레임이 씌워져서 출제가 되긴 돼요. 특히 어느 부분이냐면 이 3, 4번의 내용이 출제가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두 번째 내용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뭐 하는 게 더 낫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표현이 만약에 can 조동사잖아. 그럼 당연히 동사 원형 써야지. 뒤에 조비디 이랍 낫의 위치를 지켜가지고 써줘야지. will
should, must, may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죠? 굳이 우리가 경찰 영어다 이러면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조동사란 말이야. 아주 기초적인 조동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 조동사들을 우리가 모를 만한 조동사들로 시험 문제에 출제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첫째, had better. 됐죠? 또 would rather. 그 다음에 may as well. 이렇게 세 가지로 있어요. 세 가지. 얘네들은 조동사 같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조동사예요. 오늘부터는 얘네들이 조동사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알면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냐면 얘가 이제 암기가 되는 거예요. had better나 would rather나 may as well 이런 애들은 조동사구나.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지켜서 얘네들 뒤에는 누가 와야 된다? 동사? 원형이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not의 위치는 만약에 not을 쓸 거면 어디 써야 돼? 이렇게 사이에 써줘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not을. 됐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선 어떻게 출제를 했었냐면은 had not better 이렇게 썼어요. 당연히 틀리죠. had not better가 어딨어. had better not 동사원형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지. not의 위치 가지고 한번 출제를 한 적이 있다라는 거. 괜찮으세요? 자, 그래서 이런 조동사 아닌 것 같은 애들을 시험 문제에 출제해서 이런 두 가지의 특징을 물어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얘네 말고도 세 번째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should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should. 그리고 이 should 파트는 단연 오늘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오늘 제가 조동사의 내용을 쭉 볼 건데 그 조동사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4시간 수업 들었으면은 그 4시간 동안 배운 내용을 100%는 모를 수 있어. 당연하죠. 100% 어떻게 알아요? 근데 수업을 들었으면 머릿속에 이제 우리가 1시부터 2시까지 밥 먹을 거잖아요. 밥 먹으면서 기억이 나야 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밥 먹으면서 그래도 우리 4시간 동안 수업 들었는데 요거 하나 배웠어. 이게 바로 오늘은 should라는 거예요. 반드시. 선생님 나 영어는 1도 몰라요. 영어 아무것도 몰라. 이래도 should는 있다는 거야. 머릿속에 should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shoul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7, 18, 19, 20 4년 동안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 출제가 됐어요. 매년. 그러니까 조동사 파트에 있어서는 매우 단골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얘가 어렵냐? 그것도 아니야. 자, 들어가 볼까요? 자, 이 should는 이제 뭘 뜻하냐면 여기 보세요. 당위성을 뜻해요. 자, 이 당위성이라는 건 뭐냐면 당연하다는 거야. 당연하다. 그래서 이 should는 해야 한다라는 뜻에 약간 의무처럼 비춰지는 게 있긴 하지만 해야 한다가 must하고는 좀 의미가 달라요. must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 건장한 남성으로 태어났으면 군대 갔다 와야 되죠. 그건 뭐야? 의무예요. 그럴 땐 must를 써요. 근데 내가 오랜만에 버스를 딱 탔어요. 버스를 딱 타가지고 자리가 있길래 딱 앉았는데 내 앞에 웬 할머니께서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이러고 계셔요. 서 계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모른 척하고 나도 같이 이래? 어떻게 양보를 해드려야 되죠. 그죠? 양보를 해야 한다. 이럴 땐 뭘 써야 돼? 이럴 땐 must를 쓰지 않아요. 내가 양보 안 하면 큰일 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뭐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건장한 대한민국 남성이 군대를 안 가면은 그건 법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해져 있는 거잖아. 갔다 오라고. 그럼 위법인 거잖아. 그죠? 근데 내가 자리를 지키고 양보를 안 한다고 해서 나보고 위법이라고 할 사람은 없잖아. 근데 당연한 거잖아. 당연히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must하고 should의 개념은 똑같이 해야 한다의 뜻이지만 의미는 약간 다르게 사용이 된다는 거. 그게 당위성이라는 거예요. 이 당위성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애가 하나 있는데 걔가 누구냐면 ought야. ought 동사원이야.
되셨죠? 자, 근데 이번에는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될 수 있냐면 내 얘기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자, 집중해야 돼. 자, 저는 앞으로 주어를 S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동사를 V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아직 우리는 안 배웠지만 어제 그냥 어렴풋이 얘기는 들었어. 대절 대절 뭐 이런 얘기. 대절 대절. 그래서 대 뒤에는 대구가 아니라 절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이렇게 온다는 거야. 요렇게. 이 패턴으로 출제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 주어는 동사했다. 뒤에 주어가 동사한다고 이건데 약간 이런 거야. 한나는 주장했다. 우리가 어휘를 진도표에 맞게 열심히 외워야 한다고. 한나는 제안했다. 우리가 버스에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제안하는 that 뒤에 당연한 사실이 올 수 있다고요. 이 자리에 당연한 사실이 올 수 있다고. 당연한 사실. 그래서 그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이 동사 자리에서 주장할 수도 있고 명령할 수도 있고 제안할 수도 있고 요구, 요청할 수도 있어요. 되셨어요? 그래서 자, 칠판 보세요. 이제 이 동사 자리에 당연한 사실을 주장, 명령, 제안, 요구, 요청 한다라는 동사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되면 우리는 that 뒤가 당연한 사실이구나 생각해서 이 자리에다가 should가 생략이 되어 있구나를 생각해야 돼. 왜? 시험 문제에선 should가 등장하지 않아요. 알겠죠? should는 절대 등장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should가 딱 나오면 이 자리에 동사 원형 온다는 걸 누구나 다 알 텐데 누가 등장하겠어? 여기에 should가 당연히 숨겨져 있는 거지. 그래서 패턴이 여러분 이런 패턴들이야. 이런 거.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모르는 조동사를 아예 내거나 그래서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걸 시험 문제에 내거나 아니면 조동사가 이 자리에 있기는 한 건데 그걸 갖다가 보여주지 않는 거지. 아예 생략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생략을 해버리고 야, 이 자리에 너 못 쓸래.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뭐야? 동사 원형이지. 이걸 맞춰줄 수 있는 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패턴은 여러분들이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면 돼. 빈칸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동사의 종류를 확인하신 다음에 should가 생략돼 있다는 걸 알고 동사 원형이 오면 된다는 거를 찍어주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뭐 해야 돼? 아니 갑자기 막 영어로 막 샬라샬라 막 나오다 갑자기 이 자리에 막 주장하다 막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주장하다에 잘 나오는 동사들 이 자리에 잘 등장하는 애가 과연 누구인지 빈출되는 애 위주로 외워줄 필요가 있는 거야.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조동사의 기본적인 특징은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거구나. 그럼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했지 저 여자가. 그럼 어떻게 나오는 건가? should를 이용한다고. 당연한 사실을 주장하고 제안한다고 명령한다고 요구 요청하고 당연한 사실이니까 오케이 should가 생략돼서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를 먼저 이해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오케이 그럼 이 자리에 잘 나오는 놈들을 내 머릿속에 넣어둬야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고 문제 풀 때에도 잘 보이겠지. 맞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머릿속에 이런 주장하다 이런 동사들을 지금부터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셨죠? 들어갑니다. 자, 주장하다 기본적으로 누가 있어요? insist 있죠. urge가 있죠.
근데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 여러분 좀 있냐면은 지금 23페이지에 22번 슈드 출제 포인트에 전부 다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이 내용 있으니까 선생님 그냥 뭐 됐어요 뭐 이러지 마시고 좀 이따가 이 내용 여러분 다 쓰실 거예요. 제가 필기할 시간 드릴 거니까. 자, 그 다음 명령하다 누가 있어요? 오더나 커맨드가 있죠. 커맨드. 자, 제안하다 누가 있죠? suggest. 또 propose. 자, 요구하다 뭐가 있을까요? demand, ask. 요청하다 중에서는요? require, request. 뭐 이런 애들 있겠죠. 뭐 inquire도 있어요. inquire. 뭐 이런 애들. 기타 애들 중엔 누가 있냐면은 advise. 어제 봤던 advice 불가사명사였죠? 그거에 여러분 C를 S로만 딱 고쳐주면 동사가 돼버립니다. 권고하다 뭐 이런 뜻이야. recommend. 얘도 마찬가지고요. 되셨죠? 뭐 이런 애들을 여러분 중심으로 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은 두 가지 사실을 더 봐야 될 게 사실은 또 있어. 근데 그런 것까지 하면 이제 너무나도 복잡해지고 또 다른 거를 우리가 또 못하게 된다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요 정도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고. 자, 그 다음에 4번,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 4번은 뭐냐면 세 가지 구별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 가지 구별하는 게. used 동사원형 있고요. be used 동사원형 있고요. be used 뒤에 명사가 나오거나 ing. 결국에 ing라는 것도 명사긴 한데 좀 이제 생소할까봐 제가 구체적으로 써드린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시험의 포인트가 약간 이런 거예요. 첫 번째, 형태. 여기서 형태는 뭐냐면 얘네들은 비동사가 있죠. 근데 얘는 앞에 비동사라는 놈이 없죠. 그죠? 이런 구체적인 꼼꼼한 것까지 봐줘야 돼. 얘네들은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죠. 그러니까 3주 뒤에 얘네 부정사라고 배우시게 될 거예요. 얘네들은 동사 원형이 오는데 얘는 뒤에 명사 혹은 ing가 온다 그러죠. 이 to를 우리는 전치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일단은 볼 수 있어야 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 당연히 의미가 달라요. 얘네들은. 의미가 이제 어떻게 다르냐면 자, used 동사 원형은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요. 뭐뭐 하곤 했다. 과거의 경험을 나타냅니다. 자, 근데 be used 동사 원형은 뭐죠? 얘는 이거 하는데 사용되다라고 해석합니다.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사용되다. 그 다음 be used 명사나 그냥 ing 있죠. 얘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익숙하다. 괜찮으세요? 자, 그래서 의미가 이렇게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주어의 종류예요. 내 얘기 잘 들으세요. 한나는 영어를 가르치는데 사용된다. 아, 내가? 아, 제가 뭐 도구인가요? 아, 물론 제가 뭐 OT 시간에 여러분 저를 많이 활용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뭐 늘 합니다만. 아니, 한나는 영어를 가르치는데 사용된다. 한나는 경찰 영어 시험 공부의 범위를 줄여주는데 사용된다.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그죠?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그래서 주어 자리에
사용되다 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앞에 주어 자리에는 일단 여러분 누가 와줘야 돼? 무생물이 와줘야 돼. 무생물이 와줘야 돼. 무생물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익숙하다일 때는 약간 이런 거예요. 아침마다 약간 야채 뭐 이게 과일 주스 약간 이런 것들 막 갈아 마시고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믹서기는 한나의 아침을 만들어주는데 익숙하다. 아, 믹서기가? 아, 그 기계에 뭔가 좀 영혼이 있나 봐요. 감정도 있고. 아, 익숙해 막 이래요. 오늘 아침도 역시 내가 사용되는 거 막 이래요. 믹서기는 그런 익숙함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지. 그치? 익숙함은 뭐예요? 한나는 영어를 가르치는데 익숙하다. 이게 맞는 거죠. 한나같이 뭐예요? 살아있는 생물이어야 된다고. 적어도 사람. 뭐 이런 거. 혹은 사용되다 할 때는 믹서기는 한나의 아침을 만들어주는데 사용된다. 이러면 이제 믹서기는 무생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 자리엔 여러분 당연히 누가 들어가야 된다? 당연히 생물이 들어가줘야 된다. 괜찮으세요? 생물이 들어가줘야 된다. 자, 그래서 used 시리즈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근데 이 3가지 종류는 시험에서 우리가 구분해서 문제를 풀 때 써줘야 되는 방법들이 3가지가 있는 거야. 우리가 좀 뭐라 그러지? 집중해서 봐줘야 되는 문제 속에서. 첫 번째는 얘네들의 생긴 형태요. 비동사가 있고 없고 to 뒤에 원형이 오냐 아니면 그냥 일반 ing나 명사가 오냐 이런 형태를 구분해 주시고 그에 따르는 의미도 구분해 줘야 돼. 그리고 문제를 풀 때에는 뭐도 필요할 거야? 주어 자리에 오는 종류 또한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얘기죠. 알겠죠? 4번째 내용까지 여러분 좀 정리를 해주시고, 자, 5번째까지 여러분 좀 갈까요? 5번째. 자, 여러분 뭐냐면 뭘 할까요? need하고 there로 합시다. 얘 먼저 합시다. 왠지 must보단 얘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순서적으로 봤을 때. 자, 이제 need는 뭐뭐를 필요로 하다라는 뜻이에요. there는요. 감히 뭐뭐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하나의 동사가 가지는 역할들은 되게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need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반 동사가 될 수 있어. need는. there도 마찬가지고.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조동사가 되기도 한다고. 조동사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일반 동사일 때와 조동사일 때를 나눠줘야 돼요. 아니 근데 어떻게 나눠 이거를? 아니 need하고 there하고 이거 생긴 게 여러분 매번 똑같이 나오는데 문장 속에서 need가 일반 동사인지 조동사인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다섯 글자를 기억하세요. need가 문법 문제에 떴다? 바로 문장의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바로 문장의 종류부터 보는 거야. 너 뒤에 마침표 찍혔어? 너 의문문이야? 너 not이나 never나 no와 같은 부정어가 들어가 있구나. 너 부정문이구나. 아니네. 뒤에 물음표가 아니라 마침표로 끝나네. 그냥 일반적인 평서문이구나 너. 부정어가 없네. 그냥 너 긍정문이구나. 에 따라서 얘네들의 종류가 나뉘어요. 종류가 이렇게 나뉘게 되면 조동사라는 걸 아는 순간 어떻게 안다고? 문장의 종류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문장의 종류를 봤을 때 뒤에 물음표가 있거나 아니면 부정어가 들어가 있으면 의문문이거나 부정문인 경우에는 그 조동사 뒤에 여러분 누굴 씁니까? 동사? 원형을 쓰죠. 당연히. 됐죠? 자, 근데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누굴 씁니까? to 동사 원형을 써요. 됐죠? to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래서 need하고 there가 문장에 딱 떴다. 문법 문제다. 지금 내가 풀고 있는 6번, 7번, 8번, 9번 문제에 딱 떴다. 근데 need야. need가 딱 보여. 그럼 뭐부터 확인하는 거야? 뒤에 물음표 있냐 없냐? not이 있냐 없냐? 이거부터 따지는 거야. 문장의 종류를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아셨죠? 자, 그래서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얘네들의 동사의 종류가 달라지고 그 종류에 따라서 뒤에 올 만한 애들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이해되셨죠? 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일단 필기하세요.